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정리해보는 시간, 이유미의 스포츠.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주에는 저희가 총선 다음 날이라서 네. 뭐 정치 얘기를 하느라고 그때 못 뵀는데, 어쨌든 근 한 8주? 한 2달 만에 희소식을 가져오셨어요. 그렇습니다. 아, 정말 심장이 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스포츠 팬으로서. 예. 정말 숨통이 확 트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드디어 프로야구가 개막을 합니다. 프로야구가 개막을 한다. 네, 예. 5월 5일 어린이날 개막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네. 저때 좀 유력하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무관중으로 일단 문을 열게 일단 됩니다. 무관중. 사실 프로야구가 한 시즌 준비하면서 예. 5월 5일이 가장 프런트들이 바쁜 날이고 그러게요. 이날 이벤트를 많이 준비하는 날인데 맞아요. 올해만큼은 좀 조용하게 넘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 원래는 무관중으로 좀 할 기미가 보이기는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야외 스포츠도 무관중 경기와 같이 위험도를 낮출 수 있다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빨리 그럼 우리 이사회를 열어서 개막일을 정하자 이렇게 돼서 21일에 이사회 열었고요. 5월 5일 날 개막을 하고 144경기를 그대로 소화한다. 일단 거기까지는 정해놓은 상태고요. 대신 만약에 선수단에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경기 중단 기간을 결정을 하고 경기 수를 줄이는 방안을 그때 논의하는 걸로. 물론 이제 144경기를 소화한다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약간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해요. 양질의 야구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한 120여 경기 정도를 해서 좀 더 퀄리티 높은 경기를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게 감독이나 선수들의 입장이긴 한데 일단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까지 아마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올스타전이 없어요. 올스타전이 없나요? 없습니다, 이번 시즌. 그리고 준 플레이오프가 3전 2선승제로 축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가을 야구가 조금 옛날 방식이 거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연습 경기가 지금 치러지고 있거든요. 21일부터. 근데 이번 연습 경기도 보면 최소한의 이동 거리를 좀 줄이기 위해서 부근에 있는 팀끼리만 경기를 해요. 그래요? 네, 이동을 많이 안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번 연습 경기가 사실 시범 경기와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연습 경기를 보면서 이게 정말 이 팀의 전력이다 이렇게 보기는 힘든 상황이거든요. 근데 좀 볼거리는 있어요. 왜냐하면 개막을 하고 나면 몇 가지 규제 사항을 해놨는데 일단 선수들이 침을 뱉으면 안 되고요. 침을 뱉으면 안 돼요. 원래 그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리고 버릇처럼 뱉는 선수들 있죠. 예. 네, 그리고 하이파이브가 안 돼요. 하이파이브도 안 된다. 손을 마주치는. 홈런 치고 와서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그렇게 해야 되고 경기 관계자들은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하고 심판도 마스크를 쓰고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나라는 별로 없는데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는 왜 씹는 담배도 있고 뭐 해바라기 씨도 씹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금지시켜 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선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릇처럼 하기 때문에 이 연습 경기에서 그걸 안 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죠.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군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런 시뮬레이션을 하는 그런 재미.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면 대만에 이어서 세계 두 번째로 프로야구가 개막한 올해는 그렇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국 ESPN에서 우리가 미국의 KBO 리그를 좀 중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중계권에 대한 구매에 대한 문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ESPN이 미국에다가 지금 한국 프로야구를 틀겠다. 왜냐하면 이제 미국은 지금 열리는 경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볼거리를 좀 왜냐면 이게 ESPN이 스포츠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이제 경기가 열리는 곳을 찾다 보니 KBO 리그 정도면 그리고 우리가 자체 청백전을 유튜브로 중계할 때 실제로 미국인들이 유튜브를 찾아와서 우리 경기를 봤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분명히 이건 뭔가 인기를 끌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한 일주일 정도 전의 일이에요. 그래서 아니 뭔가 결과가 나올 때가 됐는데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나온 보도에 따르면 미국 ESPN이 영상을 좀 무료로 달라 이런 요구를 했다고 해요. 무료요? 네, 이런 무리한 요구를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다니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하지만 우리 이쪽에서는 굳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ESPN에서는 일단 무료로 주면 광고가 붙고 스폰서들이 붙으면 그 금액으로 일부의 금액을 지불하겠다 이런 것도 제안을 했다고는 하는데 믿을 수는 없고요. 뭐 방송에서 거친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제가 네. 미국 놈들 안 믿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양놈들 안 믿어요, 제가. 정말 예. 저도 속으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막말이 튀어나올 뻔했던 예, 예.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KBO 리그가 절대 지금 상황에선 약자 입장이 아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아무리 우리가 우리 야구를 알리고 싶다 한들 예. 굳이 왜냐면 이걸 송출할 때는 우리의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요. 우리가 무료도 아니고 예. 우리의 돈을 들여서 굳이 미국에 진출시킬 필요는 없는 상황인데 만약 이 부분이 타결이 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무산이 될 것 같습니다. 도둑놈 신보네요, 진짜로. 아, 이게 좀 쓰죠, 좀. 아유,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버는데 ESPN이 하네. 알겠습니다. 아,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이 희소식에 이어서 네. 프로축구 K리그도 연다는 소식이 네. 지금 들려왔어요. 내일 이사회가 열리는데 예, 예. 여기서 개막일과 경기 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막일은 유력한 건 다음 달 9일, 10일 이게 주말이거든요. 예, 예. 이게 1순위고 어쩌면 5월 8일 조금 하루 정도 금요일에 몇 경기를 더 하는 걸로 해서 금, 토, 일을 예. 개막을 할 수도 있고 여의치 않으면 이제 한 주 뒤 정도로 연기할 가능성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개막이 되는 건 확실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당초보다 개막이 한 2달 정도 미뤄졌기 때문에 예. 경기 수는 줄어들 게 확실해 보이는데 한 총 27경기 정도? 예. 그러니까 33라운드를 치르면 총 27라운드 정도 예. 치러질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니까 K리그 전체 매출이 좀 손실이 불가피하죠. 그러게요. 예. 연맹이 발표한 거에 따르면 K리그 전체 매출 손실이 약 5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이게 예. 지난해 K리그 전체 매출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 세계 축구계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예. 유럽 리그 다수의 구단들과 선수들이 연봉 줄이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태죠. 아, 선수들도 구단의 부담, 왜냐면 구단이 있어야 선수도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네. 좀 삭감을 하는 방향으로 하고 그런 있군요.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예. 있는데 사실 K리그 같은 경우는 아직 개막도 안 했는데 예. 선수들의 연봉을 삭감하자라고 제안하기가 좀 무색한 상황이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선수들이 먼저 선수들의 연봉 삭감 논의를 하자 아. 제안을 한 거예요. 뭐 네. 삭감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예, 우리가 예. 한번 논의를 해보자. 논의를 해보자. 그게 예. 한국 프로축구 선수 협회에서 먼저 제안을 했고요. 예. 일단 연맹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조만간 만나서 대화를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선수들 이 협회도 이사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 이사회 선수들끼리 화상 회의를 통해서 일단 유망주 선수나 젊은 선수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하자라는 거의 뜻을 모은 상태긴 하고 그리고 강요하지 말자. 강요하지 말자. 네, 이렇게 얘기를 예. 한 상태예요. 예. 구단마다 일단 피해액도 다를 것이고요. 예. 또 선수마다 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게요. 이걸 예. 일괄적으로 어떻게 뭐 20% 삭감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게 예를 들면 10억 가까이 받는 선수는 삭감을 해도 뭐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을 수 있지만 정말 최저 생계비 3천만 원 받는 그렇죠. 선수도 있잖아요. 그 선수들한테는 그러니까. 너무 큰 타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심도 있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과제는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상생하기 위한 첫 단추를 잘 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K리그 개막하면은 유럽에서 또 K리그 중계하겠다 이런 거 또 안 들어오나요, 그러면? 글쎄요, 그건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예. 근데 사실 야구는 예.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되니까 예, 예. 우리나라도 물망에 올랐을 것 같기는 한데 음. 글쎄 축구 같은 경우는 과연 그 정도일지는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축바들이 볼 게 없어서 K리그라도 그렇죠.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축구하는 나라가 별로 없잖아요. 없죠. 지금. 네네. 그러니까 네. 축구도 한번 낭보를 기대를 해보겠고요. 예. 자, 농구 얘기를 해보죠. KBL 프로농구에서 허재선 전 감독이죠. 네. 감독의 아들 허훈 선수가 MVP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허웅, 허훈. 예. 이 허재 감독의 두 아들이 모두 농구를 하고 있고 허웅은 DB, 허훈은 예. KT 이렇게 있는데 허재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는 선수. 그래서 예. 어쩌면 좀 부담스러운 농구 선수로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선수인데 전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아버지의 그늘이 진짜 워낙 크기 때문이기도 하죠. 근데 막내 허훈 선수가 프로농구 최고령인 MVP에 오르면서 농구 대통령 허재의 아들이 아닌 농구 선수 허훈으로 정말 홀로서기를 당당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 모든 스포츠 중에서 부자가 MVP를 받은 게 이번이 처음 아닌가요? 네, 근데 제가 예. 알기로는
정기리그 MVP는 허재 선수도 못 받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농구 대잔치 시절에는 그렇죠. 있었는데 네. 프로농구 시절에는 맞아요. 그리고 그러네요. 아마 뭐 챔피언 결정전 이런 MVP는 많이 받았을 거예요. 챔피언 네. 결정전에서는 예전에 그리고 2위하고도 손등 부러지고 맞아요. 투혼해가지고 준우승 팀에서 MVP가 나왔죠. 허재가 MVP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 정기리그 프로농구 정기리그 MVP는 아버지 허재도 이루지 못한 그런 상이었다. 이래서 더 화제가 됐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허운 선수가 3년 전에 신인 드래프트를 할 때 예. KBL 판도를 한번 내가 뒤집어 보겠다 이런 포부를 오. 밝혔는데 3년 만에 현실이 된 거예요. 멋지네요. 네, 그리고 예. 허운 선수가 석점슛 9개 연속 성공도 했고요. 이번 시즌에 20득점 20도움 이런 진기록도 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KT가 6위밖에 못했는데 예. 팀 성적이 이렇게 뭐 좋지 그러게요. 않음에도 불구하고 MVP를 차지를 한 겁니다. 예. 근데 이 시상식이 사상첫 랜선 시상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렇군요. 코로나19 때문에 예. 사람들 모이게 할 수가 없고 사실은 발표만 하고 말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팬들이 이게 조기 종료가 되니까 너무 아쉬워하는 팬들을 위해서 선수들의 모습이라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예. KBL에서 마련을 했는데 저는 이제 유튜브로 이 생중계를 봤는데요. 예, 예. 수상 소감도 마이크를 같이 사용해야 되니까 밝히지 않고 예. 그냥 받는 장면, 뭐 모여있는 장면 이 장면만 하고 그래서 한 30-40분 만에 끝났거든요. 그 당시기. 근데 어쨌든 팬들은 그래도 선수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평가가 있고요. 예. 근데 이제 시즌이 조기 종료되니까 다음 시즌 준비를 빨리 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LG가 현주혁 감독과 재계약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오늘 조성원 감독을 선임하는 조성원, 예. 캥거루 슈터 조성원. 그렇습니다. 예. 명지대 감독이 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다시 프로로 돌아오게 됐고 음. 모비스의 유재학 감독과 삼성의 이상민 감독과도 재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특히 유재학 감독 같은 경우가 2004년 현대 모비스 지휘봉을 잡은 이래 올 시즌까지 16시즌이었어요. 근데 3년 재계약을 했으니까 예. 만약 이 계약을 다 채운다면 예. 19시즌 원팀 감독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럴 만한 뭐 자격이 되는 게 그럼요. 우승을 뭐 계속 반 먹듯이 몇 년마다 시키는데요. 일단 3시즌 연속 우승 포함해서 6차례 예. 챔피언 결정전 우승, 예. 감독 최초 600승 달성. 예. 그리고 이 유재학 감독의 별명이 만수예요. 만수. 예. 만 가지 수가 있다고 해서 만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대 선수 또는 상대 팀이 어떠냐에 따라서 유재학 감독이 쓰는 전술이 달라요. 그래서 특히 챔피언 결정전 같은 걸 보면 이번에 어떤 수를 들고 나왔을까 이렇게 지켜보는 것도 유재학 감독의 그 리더십을 보는 재미인데 예. 어쨌든 만약에 19시즌을 채우면 프로 최장수 원팀 감독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김웅용 혜태 감독이 17년 11개월이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김웅용까지 소환을 해야 그렇습니다. 되는 거군요. 그만큼 와. 프로에서 길게 장수 감독이 되는 게 어렵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파리 목숨인데요. 네. 유재학 감독이 그만큼 대단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프로배구 소식도 가져오셨는데 네. 요즘 선수들 뭐 이동이 많다면서요. FA 계약을 하는 기간이라서 예, 예. 그렇기도 한데요. 가장 화제를 본 건 흥국생명의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 예, 예. 이 선수 둘이가 흥국생명에서 다시 한솥밥을 먹게 됐다. 왜냐하면 이 두 선수가 쌍둥이 선수고 이재영 선수가 레프트, 그러니까 공격수죠. 예. 그리고 이다영 선수가 세터예요. 그래서 음. 2014, 2015 시즌에 그 드래프트를 할 때 예. 1순위로 이재영 선수가 흥국생명을 가고 예. 2순위로 이다영 선수가 현대건설을 갔는데 이 선수가 나란히 FA 자격을 얻게 된 거죠. 예. 이번 시즌에. 예. 그런데 이재영 선수는 흥국생명에 잔류를 했고요. FA 계약을 맺고 이다영 선수가 현대건설에서 자유계약 선수로 이적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쌍둥이 선수 자매가 이제 한 팀에서 한 명은 때리고 한 명은 올리고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무척 화제가 됐고 이제 흥국생명 같은 경우는 이 두 선수를 모두 잡는데 성공하면서 단숨에 우승 후보가 그러게요. 된 셈이 됐고요. 오. 그리고 워낙에 이제 여자 배구가 충성도가 높은 팬들이 많아요. 예. 근데 이 스타 선수 2명을 데려왔기 때문에 흥국생명 입장에서는 그것만으로도 큰 성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예. 남자부에서 좀 눈에 띄는 이적은 삼성화재 박철우 선수의 한국전력으로 간 그런 계약인데 박철우 선수가 지금 나이가 많지 않나요? 근데? 40인 이제 넘었죠. 그러니까요. 근데 예. 이제 이 선수가 그 신치용 감독이 삼성화재 감독이 시절에 예. 둘이 장인과 사이잖아요. 장인 사이였죠. 예, 지금 이제 예. 신치용 감독은 진천 선수촌장으로 가 계신데요. 예, 예. 그 현대캐피탈에 있다가 장인을 따라서 삼성화재로
때도 눈길을 모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거기서 10년의 세월을 삼성화재에 있었기 때문에 예. 말씀하셨듯이 40이 넘은 나이에 예. 굳이 팀을 옮겨가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텐데 그러게요. 한국전력이 장병철 감독과 예. 권영민 수석 코치가 이끌고 있는데요. 예. 장병철 감독은 삼성화재에서 선수 시절을 같이 보냈고 어. 권영민 수석 코치는 현대캐피탈에서 같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 두 감독과 코치가 가서 엄청나게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전력에서 좀 젊은 선수들과 함께 새 도전을 해보고 싶다. 이런 포부를 갖고 박철호 선수가 한국전력으로 가게 됐고요. 감독들의 교체도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예. 아실 텐데요. 삼손으로 유명한 이상열 감독. 이상열. 네, 예. KB 손해보험 감독이 예. 내정됐다는 소식이 있고요. 그 삼성화재는 신진식 감독이 계속해서 맡고 있었는데 예. 신진식 감독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고희진 수석 코치가 감독직을 이어받아서 하게 됐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박철우 선수는 지금 감독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데 그렇죠. 코치부터 서서히 지도자 수업을 받아도 될 나이긴 하죠. 현역으로 뛰고 있다라니까 더 네. 응원하게 되네요. 요즘은 좀. 조금 선수들의 생명이 길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몸 관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 그래서 또 좀 박철호 선수가 좀 선수 생활을 오래 하는 그런 기록을 남겨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옛날에 야구에 프랑코 네. 선수가 거의 50이 다 됐는데도 뛰고 그래서 굉장히 화제였고 나중에 메이저리그로 삼성에서 뛰다가 메이저리그로 그렇습니다. 복귀까지 했어요. 네. 뭐 그런 선수가 많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유미 스포츠 전문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